10월 1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환절기 일교차가 심해서요, 여러가지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만큼 정치판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너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 최근에 김제동 문제를 둘러싸서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식을 저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느냐, 사드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나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 또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 또 미르나 K스포츠 최순실 차은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정경련과 정경련의 상금 부회장,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이 자는 자대로 우는 우대로 보수와 진보라고 자처하는 국민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커먼 센스, 즉 상식을 가진 사람, 최소한의 양심,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사회 공동체의 미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부분과 지켜야 되지 않을 부분, 또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합의와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이 지적이고 어떤 판단, 가치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이렇게도 허약한가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한 표를 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사회에서 메이저리티, 즉 다수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즉 그 사람들이 보수나 진보, 좌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패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시스템을 조롱하고 백력의 의무를 조롱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존립의 권한이 국가의 안보다라면 국가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이 양식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양식이란 말이 뭐냐? 자, 이 한반도로 놓고 봤을 때 북한이 서로 협상으로 잘해보자 어쩌자고 하면서 지난 야권 정부 10년 동안에 돈도 받아가고 교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에 엄청난 핵개발 수준을 보였고 이제 가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실제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밟아가야 될 절차가 몇 가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동의해 줄 알아야 이 사회를 지키는 부분이라고 바라봅니다. 근데 사드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사드를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드가 지킬 수 없죠. 하지만은 사드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가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드가 전부를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키려고 하면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다면 미국이 왜 필요하고 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당장 나가라 그래야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여러가지 미국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 일본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모순에 있어서 일본과의 과거사 36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 안 그러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더불어서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해군이나 각종 기능, 정보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쟤하고는 내가 요즘 그냥 개 닭 보듯이 지내는데 이제 더 큰 원수가 하나 생겨서 당장 내 밥벌이를 뺏고 내 가게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날 죽이겠다고 한다. 삥을 매일 떠들어오면서. 그러면 내가 제 옆에 옛날에 좀 원수였다가 이제는 대면대면해진 저 친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나를 갖다 항상 뒤에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 어떤 이 행님 버린 사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겠느냐, 막지 말아야 되겠느냐. 간단한 논리입니다. 개인들은 전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이런 일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면요. 근데 국가적인 문제가 딱 돼버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통과합니다. 하나는 지역이라는 필터, 하나는 자기가 살아온 운동권 경력이나 이력이라는 필터, 또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하고 가깝느냐는 필터,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사회에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소외되어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느 계층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필터를 거치면서요, 색안경을 서서히 끼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개인의 차원의 이해를 판단할 때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르나 K스포츠,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정경련, 그리고 대기업, 정경련 부회장,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이런 문제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요, 제가 사드 문제나 김제동 문제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도 야권에, 안 그러면 김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야권의 지도자들을,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면서 제가 K스포츠나 미러, 최순실 그의 딸, 그리고 우병우, 김재수, 정경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는 걸 봤습니까? 가차없이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제가 가진 사회적 양심과 상식에 의한 필터로 보면 이것은 두 쪽 다 이런 문제들은, 저쪽이 이런 문제들, 사드나 김제동에 대해서 대하는 문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르나 최순실, 정경련, 우병우 등과 관련되어서 이쪽이 하는 문제에서 비판이 받아야 될 소지가 있다면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 정치적 논객이거나 패널이거나 이 뉴스 브리핑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제가 이 정도는 가져야지 남 앞에서 그래도 TV에서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하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해 놓은 필터에 보면 김제동이나 사드의 반대를 외치는 야당은 씹어야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르나 정경련 이런 부분은 야당의 시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요, 백남기 이 사망에서 국가적 폭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김제동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잘했다, 더 씹어라, 그래 맞짱을 떠서 김제동이 국방부 비리를 폭로해라. 김제동이 뭔 국방부 비리를 알고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지를 퇴견 늦게 시켰다,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자, 그리고 김제동이 그렇게 깐죽거리는 부분을요, 그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서 88,000원을 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드 문제에서요, 이건 아무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거를 미국이 더 팔아먹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넣어서 전쟁 위기를 조성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자기 시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르와 최순실, 우병우 등을 거론하면서 이건 썩어 빠진 정권이라고 비판을 또 가차없이 합니다. 각자가요, 자기의 성은 공고하게 쌓아놓은 채 상대방의 영역에 대해서만 죽일 놈이라고 아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대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사이에 쌓여있는 커다란 벽이요, 지금 한국의 이런 벽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보면요, 자, 트럼프가 탈세를 했다, 트럼프는 합법적 절세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도 그들은 트럼프가 돈이 많은 억만장자인데 수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탈세를 해놓고 대선에 나선다. 그러면서 힐러리가 빌 클린턴을 재단을 통해서 또 이 부부가 골드만 삭스나 월가
또 다국적 기업, IT 기업의 강연을 통해서 또 이 부부가 돈 많은 사람과 저녁 한 끼 식사에 3억짜리를 티켓을 팔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열어서 돈을 받아 제끼고 마누라는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돈 받은 사람 청탁을 해주는 이 부창부수하는 돈 버는 시스템이 얼마나 오늘날 미국 사회의 기준으로 봐서 탈법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음담 패설을 했다고 시시덕거려도 남편이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이 평생 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남편의 문제다. 남편이 결국 회개했다.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힐러리가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모욕과 또 압력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기업을 하면서 법을 지켰니 어겼니 언급을 하면서도 정작 미국의 법무부, 미국의 국무부,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힐러리 캠프 간에 주고받는 온갖 형태의 이 이메일 게이트를 덮기 위한 한마디로 물밑의 담합과 커넥션 거래를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엊그제 4명의 빌 클린턴의 어떤 성폭행을 갖다가 폭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이나 토론장에 나섰던 여성 4명이 보수 인터넷 매체에 돈을 받고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힐러리는 자신의 선거 캠프와 언론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토론회에 나가면서 미리 패널한테서 지지를 받고 또 언론 기자가 트럼프 캠프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을 해주고 상대 후보로 샌더스를 죽이기 위해서 언론과 주고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요, 제가 봤을 때 오바마가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척 하지만은 오바마의 진보와 개혁은 그야말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헌신짝처럼 내던지기 쉬운 가치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에 의한 탈법과 또 법의 위반을 합법화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이 권력이 법을 아주 희롱하고 조롱하는 부분들이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미국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한국처럼 한마디로 이 비상식적인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싫어서, 단순히 힐러리가 싫어서, 단순히 공화당이 싫어서, 단순히 트럼프가 싫어서 이런 편견에 갇혀서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살아왔고 이번 대선에도 그런 가치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힐러리 트럼프지만 그 이전에는 또 다른 걸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벽에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정치가 다이나믹하고 민주주의를 전달하고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뒤에 서 있는 거대한 한마디로 돈의 신이 한 번은 공화당에서 하나 꼭두각시를 하나 뽑고 한 번은 민주당에서 꼭두각시를 하나 뽑아서 뒤로 인형극을 갖다가 뭐 말이 오냈더라 그럽니까? 이 인형극을 조정하듯이 미국 정치를 조정해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 이르면서 대중의 분노가 터져나가면서 그것은 왜 터져나갔느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의 삶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순식간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나도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겠다. 마당 딸리고 이 풀장이 딸려있는 집에 그리고 2층 집에 그 잔디를 깎고 가족과 TV를 보고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이런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사상 누각처럼 어느 날 백일몽처럼 하룻밤에 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임금은 점점 하락하고 직장이라는 것은 점점 불안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과연 20년, 30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1950년대 노동자들의 전성시대보다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더 잘 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일자리가 해외로 싹 다 나가버리고 왜 우리는 세금이나 의료보험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투잡을 가져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평생을 집에 모기지론 빌려서 그거 갚는다고 일생을 좌우하다가 이혼당하거나 직장에서 잘리면 몇 달 만에 암 걸려가 죽을 수도 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느 날 집도 뺏기고 길거리로 나서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있는가? 그래서 지금 그것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이나 그 다음에 흑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삶보다는 지금이 낫겠죠. 그러니까 참고 견딥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주류에 살던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한국에 제가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권 교체만 하면요 새로운 삶이 올 거라고 봅니까? 정권 교체해서 한 번 더 잡고 한 10년쯤 뒤에 또 정권이 바뀐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신들은 한 10년 동안 어지간히 이루어 나왔다고 만족할 거라고 보십니까? DJ가 정권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권을 낳았을 때 그 10년간에 벌어진 일들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개혁적이고 그들은 대기업이나 재벌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집 한 채는 지니면서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잡고 나니까 그거하고 반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수 정권이 10년간 잡았는데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까? 부패를 척결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쪽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의 시작을 새천년 민주당 DJ 밑에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야 지금 이 지역에 따라서 갈려있는 여야 갈등 구도가 깨겠다라고 DJ가 말을 했기 때문에 믿어봤습니다. 깨지기는 그냥 점점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진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올바른 보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격한 부분은요. 과연 20, 30년 전의 보수의 형태와 지금의 보수의 형태가 발전을 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서도 환멸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부분은 대중이 끼어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선거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요, 대학교 다닐 때 길거리 가서 돌 좀 던지고 노래 좀 부르고 동아리 가고 집회 좀 참가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통과 의례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학생운동, 사회운동요, 그리고 그 개혁운동 저만큼 젊었을 때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 농민부터 해서 학원의 개혁부터 온갖 형태의 일을 다 해봤습니다. 사회운동까지요. 그걸 하면서요 40대 이르기까지 진짜 그걸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자, 한국 사회가요 말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양심적이었냐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길로 다녀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취직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를 가듯이 어떤 사람은 운동권으로 간 겁니다. 근데 운동권 간 사람들이 고시 공무원 당선된 사람보다 더 높이 가 있습니다.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요 공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틀이라는 것이 이쪽도 비판하고 이쪽도 비판하면 그거는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외톨이가 되고 고립이 되고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상식이 있는 시민이 그만큼 없다라는 겁니다.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부를 뭐 합니까? 암기를 하나 더해서 하나 더 맞추려고 공부를 합니까? 학업이라는 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그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더 쌓아가고 객관적으로 사회 현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상식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직장에 가서 써먹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학습화가 되고 자신이 배운 조그마한 가치를 점점 더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가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불행히도 한국 사회는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단절되어서 가정을 통해서, 안 그러면 사회의 또 다른 공동체, 종교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후대에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과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과 판단 기준, 가치 규범을 전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말초 신경화 되어가는 얄팍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 사이에 잡담 같은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어떤 부분이 또 등장을 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자기의 가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면서 그 가치들이 자기를 갖다가 대변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고한 벽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득권층들은 수년간 불을 갖다가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요, 식문 상승의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 흙이 나중에 이제 모래알이 되어서 날려버리겠죠. 금수저는 다이아몬드 수저와 플래티늄 수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어느 집구석에 태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일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점점 자신들의 이득을, 자신들의 이해를 오랫동안 공고해 가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사회적으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한마디로 똘마니, 청부 이 팀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요. 정작 이런 기득권들은요, 여야 새누리 더민주 정권 교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김대중 정권 5년에, 노무현 정권 5년에 한국 사회의 공고한 이 신분 사회가 무너졌습니까? 더 공고가 되었습니까? 저는 벤처니, 또 각종 부동산 부민이를 통해서 더욱더 공고해졌지, 그것이 해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장, 동방성장, 공정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기성정치권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쪽 저쪽. 제가 운동권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영까지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공무원도 해봤고, 공기업도 있어봤고, 더 나아가서 사회이사도 해봤고, 더 나아가서 대학교 강의도 해봤고, 사회운동도 해봤고, 학생운동도 해봤습니다. 사회운동을 할 때는 한국 사회의 의료보험부터 국민연금, 더 나아가서 세금과 관련되는 모든 기구들, 농업과 관련되는, 노동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자문도 해봤습니다. 그 경험을 해본 결과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타의에 의해서 두드려 맞아서 상식을 가지게 되든, 안 그러면 노력을 해서 상식을 가지게 되든, 상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득권의, 좌우 기득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기득권은 한마디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바뀐 정권들을 가지고 놀면서 계속 존재합니다. 결국 계급품을 물고 정권을 바꾸어봤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오는 것은요, 그 짧은 순간의 카타르시스고, 모순은 모순대로 점점 심화되고 뜯어먹고 사는 몇 사람들만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나 정치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상식을 바꾸는 데 목숨을 걸기를 갖다가 좀 부탁드립니다. 양심 있는 시민이, 양식 있는 시민이, 상식 있는 시민이 되려면요,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이, 선입견이 없이 공정하게 보고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하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가 결국은 가다 보면 필리핀처럼 가게 될 겁니다. 자, 두테르테가 필리핀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도 파퓰리스트입니다. 저러다 끝나죠. 결국은요, 필리핀은 지금의 수렁에서 못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해가는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중진국에서 그래도 선진국 가는 입구로 한번 발버둥 치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막으려면요, 시민들이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상식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